자산을 100억의 목표로 잡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100억은 목표로 잡으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 어디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직방의 썰브라더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자용법 박병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네. 요즘에 이슈가 그렇게 부족해요. 정책들은 하나하나 발표가 되는데 그렇게 파급력이 좋은 이슈들은 없었고 이번 주에 좀 투자자로서 좀 봄직했던 거는 예. 제가 항상 별로라고 얘기하는 사업 방식 3080 플러스 거기 이제 공공도심 복합개발 사업 그게 이제 권리산정일이 21년 6월 29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말을 바꿨어. 내가 말했잖아요. 또 나오고 상식이 또, 네. 이긴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게 나오니까 이번에 특별분양권 준다로 해갖고 논의 중이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정비 사업은 권리산정일의 그 목적이 네. 이 신규로 지분이 쪼개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라지만 네. 이거는 아예 투자자 진입을 아예 막겠다. 말도 안 되는 그 억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사유재산권 침해로 들어가는 거고 중요한 문제가 또 그게 있어요. 이렇게 막아버리면 처음부터 소유권으로부터 막아버리면 여기 원주민 중에서 돈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뭐 감정가액 1억 2억짜리 살고 있는 분이 있어. 그럼 이게 만약에 못해도 그래도 5, 6억으로 나올 텐데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감정가액 청산이에요.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상공론의 현실 3080 플러스. 아니, 일단은 3080 플러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3080 플러스는요, 저번 치약 이름인 줄 아시죠? 그 문재인 정권 당시에 우리 서울 도심 내에 공공이 관여해서 많은 공공 그 임대와 공공 분양 물량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사업 방식이고 그 방식을 토대로 자기네들이 후보지를 선정하고 본인들이 선정하고 또 본지구 지정은 거기서 이제 동의를 확보한 다음에 하긴 했는데 지금 사업들이 많이 좌초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개발 방식의 문제가 이게 조합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LH 같은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땅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자, 고마워. 이제 너는 우선 분양권 줄게. 기다리고 있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옛날도 아니지 뭐 작년 2월 4일에 발표했죠. 이사 대책에 저 시골짝에서 하는 개발 사업을 법을 응용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개발 사업 방식이 3080 플러스 그리고 뭐 이사 대책 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다 같은 뜻이죠. 역준적. 다 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월 4일 이후에 뭐 어떤 기준점을 잡고 결국은 뭐였냐면 민주당은 누군가의 큰 소중한 재산권을 현금 청산시키는 데 있어서 누가 봐도 소급인데 소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결국 2월 4일에서 6월 30일로 갔다가 지금 다시 아예 그냥 다 주는 것처럼 선회하고 있죠. 그때 2월 4일에 좋은 물건을 잡은 분들이 이 발표를 보고서 내가 현금 청산 받을 수 있겠구나, 나 망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정말 계약금 날리고 청산을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권을 그렇게 쉽게 현금 청산시킨다? 저는 재개발 밥을 20년 넘게 먹었지만 그런 거 본 적이 없어. 맞아요. 현금 청산은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보류주 개념이 왜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5년간 우리가 전 정부에서 5년간 법이 자꾸 소급 적용되는 것을 많이 지켜봤다 보니까 소급 적용될 수 있다라는 공포심이 너무 크게 우리가 이제 배어있던 것이고 오판했기도 했었고 당시에 그걸 믿지 않았던 분들이 사실 너무 좋은 지역에 너무 저렴하게 물건들을 잡았던 거예요. 지금 1년 한 몇 개월 지났는데 3, 4억 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몇 달 상간에 지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금 이사 대책에서 소급 적용이 이제 문제될 것 같으니까 발을 빼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수순은 뭐죠? 신속통합. 신속통합도 저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급 적용의 기준을 잣대를 들이대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는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거는 그것도 다 용인돼요.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말이 그 안 얘기를 했는데 되거든. 함부로 하면 안 돼 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왜요? 네가 다칠까봐 그래 나. 아, 안 다쳐요. 오세훈 씨랑 저한테 그러면- 출연하게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야. 좀 모셔라. 그러면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이 현금 청산의 이슈가 빌라 시장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고 사실 모아타운도 여러분들이 좀 모르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빌라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이 빌라 어떤 그 재개발이든 뭐든 입주권 분양 자격의 조건에 법률을 아시는 분이 아니고서는 지금 저희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몰라 사람들이 다. 맞아요.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은 다 소급 적용하겠다는 부조리한 법률을 지금 바로잡히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부조리한 법률 해석에서 기회를 보려고 놓쳤던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법을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맞잖아요. 믿는 게 정상이죠. 정상이지 그게 정상이죠. 근데 세상이 비정상일 때는 비정상이 정상이다 보니까 그런 해석으로 접근했다라면은 뭐가 제일 우선시 되냐? 상식. 상식이 제일 우선시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까 뭐 빌라 시장 얘기 나왔길래 네. 여기서 이제 잠깐 얘기했던 거고요. 어쨌든 이 3080 이게 저는 2년 뒤면 없어질 사업 방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 본지구 지정 간게 뭐 몇 군데 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글쎄요 이게 좀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처음에는 어느 정도냐면 카페나 이런 데도 뭐 이렇게 싸워요. 옥신각신 3080 플러스에 대해서. 근데 3080 플러스가 수용의 방식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조합인 것처럼. 재개발된대. 그냥 이 정도만. 네. 이 정비 사업이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진짜 그냥 재개발 되는구나, 아파트 받을 수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3080 뭐 이사 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등등 다 같은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3080 네. 따라해 보세요. 3080 3080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다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따라해 보셔야 되고 이사 대책 네. 이 세 가지는 같은 사업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 네. 요 정도는 암기.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든 인터넷 뉴스를 보시든 3080에 딱 적혀 있으면은 아 요거 그거구나. 이사 대책 적혀 있으면 아 그거구나. 이 그리고-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그러니까 3080에 대한 관심은 없어졌어요. 거의 이제 3080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왜냐면 3080에서 우리 이제 전 정부가 만든 정책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 고밀도로 많은 세대를 짓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가능한 건데 하나는 완전 닭장 아파트예요. 네. 그러니까 그 높이 완화가 수반된다면은 이 완충될 수 있어요, 문제점이. 근데 높이 완화 수반 없이 용적률 혜택만 주면 정말 닭장 아파트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뭐가 문제냐면 그 원룸 형태의 정말 초소형 아파트를 세대수로 다 잡아놨어요. 얘네들 대책 읽어보면은. 근데 우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이제 서민주택을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성수동에 트리마저 입주했을 때 트리마저가 한강변에 딱 점하고 있고 너무 랜드마크식으로 초고가 아파트였고 확 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갤러리아 폴에 성수동의 원조죠, 원조. 거기서 트리마저 이사 가신 분도 많았어요. 그리고 한남동에 살다가 성수동 트리마저 이사 간 분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용산과 성수동은 교류가 있대. 한남동에서 강남을 안 넘으시잖아요. 색깔을 싫어하시잖아요. 또 용산 분들은 강남 맞아요. 싫어하시잖아요. 네. 근데 트리마저 왔다가 다시 다 놀라서 이사 갔어. 다시 갤러리아 폴의 구축으로 이사 가시고 다시 한남동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이제 소형 평수가 그치. 결합이 돼 있고.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트리마저 살아보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팔에 문신 있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그러니까 그대로 제가 상담한 때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이 어떤 고가주택 시장만 살아오신 분 얘기를 제가 대변해 드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자기는 갤러리아 폴에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당황스러운 경험이 트리마저에서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본인은 생각해 봤대요. 여기가 트리마저랑 이 갤러리아 폴이가 뭐가 다른지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형 평수가 있냐, 없냐. 근데 트리마저도 초소형이 있어요. 10몇 평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아파트가 들었든 간에 단지 전체 세대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초소형이 속해 있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는 단지의 그 그레이드가 달라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사대책 도시공목은 맞아. 그 초소형 아파트를 때려지어서 수백 세를 짓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이 부동산에 대한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닭장은 둘째치고 주차 공간도 문제고요. 이게 주택에 지어질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주변에 있는 교통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에 그 거의 2배, 3배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는 교통이 굉장히 혼잡스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약 한 7,000세대 이상 넘어가면 출퇴근 통로가 많지 않잖아요. 막혀요, 거기서. 아파트인데 막혀요. 그렇듯이 그런 이사대책이 포함되는 지역 중에 이런 소형으로 하고 뭐 만들게 되면은 뭐 일단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안 나온다. 예,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 것 같고 아까 그것도 있지만 하나 문화가 되거든요, 주택은. 그래서 갤러리아 포레에 이어서 아까 말했던 트리마제도 그때 나왔을 때 젊은 분들이 좀 이제 좀 영앤리치라고 해서 막 가는데 영앤리치에는 2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진짜 사업가. 하나는 약간 이거를 이용하려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이진 막 약간 그런 타입의 분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혼재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트리마제가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이 어디로 옮겼냐? 시그니엘로 갔어요. 시그니엘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네. 반은 약간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걸로. 네.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트렌드가 다 있더라고요. 예, 월세 비중이 좀 많은 주택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 주고 들어오지 그러니까 않는 월세 비중이 많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평형대가 좀 작은 것들이 분포하니까 월세 비중도 더 높겠죠. 맞아요. 그리고 서울수 마크로도 그렇고 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자기가 사가지고 들어가서 입주하시는 분도 물론 많겠지만 그냥 세 주고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네. 나는 예를 들면은 한 15억 내외의 어떤 아파트를 내가 어떤 목표를 삼고 있다. 또는 나는 좀 고가주택 시장을 목표 삼고 있다. 나는 초고가 시장에 관심이 있다. 나는 하이엔드에 관심이 있다. 저는 관심은 전방위적으로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 관심을 가져야 네, 그렇죠. 이 시장마다의 네. 특색이 있고 이 시장마다의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떨 때는 우리가 뭔가를 비교할 때 이 그레이드에 따라서 저울이 필요할 때도 있고 줄자가 필요할 때도 있고 현미경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저울에 올려놓지는 않잖아요. 이 어떤 판단의 기준이 다 다른 건데 내가 특정 나의 현실에 입각한 특정 그 현실적인 개념에만 관심이 있으면 나보다 윗시장에 관심을 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안 두죠. 그러면 나는 맨날 주의자랑 저울밖에 안 해본 거예요, 부동산을. 근데 갑자기 현미경을 봐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도 안 해봤고 본 적도 없는 거야. 이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발전을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결국은 초고가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이 초고가 시장을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저 시크릿에 나오는 책에 써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다고. 그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가. 못 가지, 아예. 못 가. 단위 불의 확률도 생기려면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생각하는 게 올라갈수록 아주 단순해지는데요. 오히려 이 하부 시장을 검토하는 게 검토할 게 더 많아요. 입지 여건 중에 교통도 봐야 되지, 교육 여건, 녹지 여건, 생활 편의 여건 다 봐야 되는데 윗시장으로 올라갈수록 되게 단순해지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인프라는 교통 이런 게 아니라 인적 인프라예요. 어떤 부류의 인간들이 모여 사는가. 이 인적 인프라는 어떻게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인적 인프라가 극대화되어 있는 자리가 한남동과 이태원동에 있대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나의 부동산의 그레이드를 올리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다면
현실적으로 투자할 돈이 없더라도 한남동과 이태원동 이때가 도대체 왜 비싼지, 그리고 성수동까지 편입해야 돼요. 이 세 지역, 강남시장은 쉬워요. 너무 쉬운 시장이고. 한남동, 이태원동, 성수동이 비싼 이유를 내가 공부해보니까 알겠다. 그 알겠다라고 답을 내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최소한 계단 몇 계단 밟고 올라오는 거예요. 내공이 올라간다 저는 봐요. 이 공부 꼭 해보시길 바래요, 나는. 네. 어쨌든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얘기는 이제 자산 성장에 대한 얘기 좀 넘어왔는데 3080에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은 자산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똘똘한 한 채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정도로 쓰려면 아까 말했던 어느 정도의 그 정말 상급지 정도, 그러니까 강남 이상의 그 주택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자산이 이룩이 돼 있어야, 증식이 돼 있어야 그때부터 똘똘한 한 채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 이전에 뭐 15억 내외 주택 가지고 있고 뭐 2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주택 가지고 똘똘한 한 채다 얘기를 하면 자산 성장이 딱 멈춰요, 거기서. 그러니까 봐봐요. 그 아까 말씀드린 얘기 제가 좀만 더 보탤게요. 좀 기분이 나쁘지만 아니야. 어차피 부동산은 수직적 구조야. 이게 수평하지가 않아. 자본주의니까 수직적 구조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밑에 시장만 관심을 가지면 어떠한 편협된 시각을 사로잡히냐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우리 동네에 지하철이 들어온대요. 우리 동네에 지하철이 없었는데 지하철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파트 가격으로 말씀드려서 한 15억에서 15억 아래쪽은요. 아니, 그러니까 한 25억 아래쪽은 막 이거예요. 근데 어떤 지역은 지하철 집어쳐 하지 마. 지하철 치워. 이런 곳이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어디예요? 아직 안 깔렸죠, 평창동에서 플랜카드 붙였잖아요. 감사합니다요. 뭐 경축이 아니라 지하철 놓지 마. 이유도 심플해요. 사람이 많아지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부촌에 그게 사라지죠. 동네 시끄러워져. 동네 시끄러워지고. 동네 시끄러워지니까 잡상인 못 오게 막아줘. 네. 지금 이게 여러분 이런 일이 하부 시장에서는 벌어지지 않잖아요. 또 하나 봅시다. 우리 도곡동의 그 타워팰리스. 원래 거기 타워팰리스 주상복합 지으려고 삼성이 땅 갖고 있던 게 아니에요. 삼성 사옥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동네에 삼성 사옥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박수 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대치동에서 저리 가, 나가. 왜 그랬죠? 이유도 심플해요. 동네 시끄러워져. 너희들 들어오면 술집 생길 거 아니야. 너희들 술 먹고 퇴근하고 술 먹고, 그치? 담배 피고. 그래서 삼성에서 타워팰리스 자리에 본사 사옥을 짓는 거 포기하고 강남역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 나는 지금에도 이게 벌써 수십 년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 지금 깨달은 사람이 있고 나 알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게? 똑같죠. 뭐가 똑같아?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던 사람은 부자가 적어도 그치.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똑같죠. 거기서 시작된다고 봐요. 거기서. 그래서 상식이 이 계급마다 다 다른 상식을 갖고 있어요. 그 저는 내가 관심이 없는 범주에, 그럼 예를 들면 우리는 빌라를 또 건드리잖아요. 빌라는 최하위 시장 아닙니까? 근데 빌라가 재밌는 건 뭐죠? 최하위 시장인데 이게 개발이 통한다면 어떻게 되죠? 또 중상위 시장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체도 성장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남 뉴타운에 투자하실 분들은 일반적인 재개발의 시각 가지고서는 부족해. 한남 뉴타운에 빌라를 사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하이엔드 시장 정도는 읽고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그렇죠. 저는 이 부동산도 투자할 때 스노우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급격하게 불어나는 시기가. 실제로 저는 예전에도 아까 말했지만 이 재개발에 대한 게 이 확장성이 너무 좋아서 일단 이게 절차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뭐 추진이, 조합 설립, 뭐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 가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굴러가는데 그 전에부터 미리 찾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먼저 이 지역들을 찾는 게. 그러면 투자금도 얼마 안 들어가고 진짜 뭐 옛말에 해서 뭐 2, 3천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투자가 가능했으니까. 야, 2, 3천도 필요 없었지, 사실. 네. 500, 800. 형 어디 했는데 그 500, 800 들어갔어요? 500, 800으로 망원동, 합정동 빌라 엄청 샀었어요. 그때 뭐 2006년도, 7년도 계속. 저는 다른 쪽,
사가지고 전농 답심리, 그렇구나. 동북 라인 하는데 뭐 그래도 여긴 전세가가 받쳐준 거지. 예. 그래요. 예. 어쨌든 아니, 간에 전세만 놓은 건 아니었어 또. 대출도 엄청 받았어요. 그 대출 받으려고 저기 뭐 지방까지 내려가 그랬어. 근데 8%, 그래. 9%까지 써봤어요. 아니, 그 대출. 그러니까 그때도 돌아보면 그거잖아요.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 초반에는 모르는데 이게 한 사이클 돌아가고 쌓이면은 얘가 돈을 만들어주잖아요. 투자금을 또. 그쵸. 예. 그럼 이거로 또 한 개든 두 개를 살 수 있고 그 다음 해에는 더 많이 더블 이렇게 불어나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산이 100억 이상 그냥 가요. 진짜로. 근데 그거를 몰라. 나 이렇게 생각해. 자산을, 이런 얘기 또 하면 그러려나? 자산을 100억의 목표로 잡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100억은 목표로 잡으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 어디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건 안 돼요. 그리고 어려워진 게 그리고 자산 금액으로 뭔가 목표를 잡는 것 자체가 좋지가 않아. 다른 목표를 잡으면 돈은 그냥 무조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내가 얼마쯤 되지 봤을 때 이제 내가 이 정도 되는구나 이거지. 계산하지 마. 그걸 목표로 해서 하진 않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정말 모처럼 또 기회가 와서 예전에 형도 뭐 2006년 7년 얘기하는데 지금도 저는 기회가 또 왔다 보거든요. 이번 정권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좋아 기회가. 나는 이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를 한마디로 그냥 내 나름대로 해석한다면은 준비하는 정부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윤석열 정부 내에서 도약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지금 부동산을 시청자분들보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아니요. 별로 안 받죠. 네. 저도 거의 그런 건 없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왜 마음이 편하냐면은 과정과 결과 중에 과정도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과정과 결과 중에 과정과 결과를 다 맞추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결과도 내 피곤해. 투자 시작할 때 결과도 맞아야 아무 되고 쓸데가 없거든 진짜. 시나리오 과정까지 내가 생각했던 거 다 맞아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 계시고 그런 영상을 많이 본다? 그치. 나는 진짜 쓸데가 없어 그거. 저는 제가 마음이 편한 이유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편하게 먹으셔도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결말은 항상 같고 결말은 항상 똑같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어디가 시작이고 몇 년도가 시작이고 몇 년도까지가 결말이냐 이 주관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그게 얘기가 나오잖아. 이게 과연 이 사람 보는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그 되게 해석이 웃긴 게 경기도 아파트가 안 오르던 게 확 오르는 게 2020년 1월부터 막 미쳤죠. 그러니까 최근 2020년을 기준 잡아서 지금을 보면은 작년 12월을 보면은 이건 미친 거예요. 근데 2007년 12월이나 2008년 5월 기준 잡아서 지금 경기도 아파트 시세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진짜 많이 오른 건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백데이터 해석은 편집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요. 그러니까 다 웃긴 소리 하지 말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미국발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서 긴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겁먹지 마세요. 제발 겁먹지 마. 다만 지금 벌어졌지만 지금부터 제일 극심한 건 이제 1년까지가 제일 극심한 거예요. 특히 아마 올 하반기가 아마 사단 나는 뉴스가 쏟아져요. 이제 다 죽는다. 이제 너희들은 자산시장에 함부로 발들었다가 이게 캡사이신은 입에 막 국자를 퍼서 넣어줄 거야. 입에 이제 먹어보라고 이제 매운맛을. 나 매운 거 못 먹거든. 이거 넣어줄 거야. 그러면 나중내 한강다리에 번호표 뽑아야 되나 마나 난리 나야 돼. 하반기에 봐봐요. 근데 봐봐. 이 고통이 굉장히 짧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반전은 언제나 보고 있냐면은 24년도 국내 총선, 이건 애교. 그리고 글로벌적인 판세. 달러를 다시, 결론은 뭐냐? 달러는 다시 찍어내게 돼 있어. 이거 못 멈춰. 그러니까 멈출 이유도 없고, 멈출 필요도 없고, 전 세계에 지금 달러가 너무 많다고 하지만은 달러가 아직도 부족해요. 그죠. 필요한 국가들 많지.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인도가 발전하고 싶어. 저는 먼 미래에 인도도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봐요. 인도도 발전해야 되고, 저 개발도상국들 망해가는 것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유럽들은
가난해진 지가 30년이 넘었고 배 골골 걷고 옛날에 금융 하나 갖고 있는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게 유럽 국가들인데 얘네도 다시 도약을 해야 되고 중국도 발전해야 되고 미국도 발전해야 되고 한국도 마찬가지지. 일본도 다시 발전해야 되고 다 뭐가 필요하냐면 국가 무관으로 달러가 있어야지만 발전한다고. 달러가 있어야지만. 그리고 글로벌이 발전해야 미국도 더 주무르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근데 지금 달러를 더 찍어낸 명분이 저는 지금 주어졌고 이 시국에서 아주 극도의 긴축으로 가면서 2024년도 미 대선 후에 보세요. 올 하반기 중간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24년도 미 대선 후에 보면은 어떻게 된다? 그 전후에 윤곽이 나올 거예요. 아, 결국 달러를 다시 찍어내게 되는 그 수순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사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증가하는 반복되는 거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딥은 뭐 더블 딥이다, 장기 침체로 간다가 아니라 굉장히 아프지만 이렇게 짧게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24년도까지는 되게 짧은 거예요. 사실 긴 거 아닙니다, 그죠. 이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동산과는 체질이 다른 건데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멋모르고 뛰어들었다가 까불면 다치는 거니까 왜 까불었어? 그럼 대가를 치러야지. 당연히 돈을 뿌려서 먹어야 되는 게 자본주의 원리잖아. 뭐 할렐레 거기다 들어와가지고 돈 벌어 나가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 아니지. 아니지. 그럼 다 돈 벌게? 근데 캡사이신 한 숟갈, 티스푼 한 숟갈 먹은 거야. 지금 이제 벌어진 일이. 자, 하반기에, 지금 하반기에요. 7월 1일이 넘었으니까. 하반기에 기술적인 아마 반등이 나와. 자, 그러면, 아휴, 죽다 살았구나. 지금부터 이제 조금 내가 이제 마이너스 40%인데 좀 메꿔 가겠구나. 이게 아니라, 나오세요. 손절 30%든 40%든 나오시라고. 나와서 거기서 멈추고 기술적 반전 줄 때 나왔다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렇게 하면 못해. 근데 금융투자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발 공부하고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안 하면 좋겠어, 나는 사실. 안 하면 좋겠는데 꼭 내가 그렇게 내가 뇌보다는 이 손가락에 지시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이거 참 미치겠는 거야, 클릭 안 본전 생각. 그러니까 이 마우스를 안 누르면 미치는 사람도 있어. 이거 잘라도 또 다 이 손으로 하고, 자르면 발가락으로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분들이 일단 나왔다가 기회가 많이 주어질 거고, 신호를 어떻게 잡고 싶냐면은 지금 개도국들이 막 그 디폴트 선언하고 쓰러지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더 무서워진 사람들이 이거, 와, 제2의 IMF 같은 거 오냐. 그게 아니라, 그거는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금융 투자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언제 끝이 보일 거냐면은, 중견 국가 정도, 개도국이 아니라 중견 국가 하나 정도가 자빠져서 산소호흡기 끼워줬을 때 그때 정도가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중견 국가 레벨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되냐? 최하바닥에선 터키 이상은 봐야 되고, 멕시코나 그리스, 이탈리아 정도는 봐야 돼요. 한국은 멀쩡해. 너무 건강해. 그러니까 그 정도 중견 국가 쓰러질 때까지는 올 하반기에 나왔다가 금융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부동산 하고 있으니까 내가 부동산 옹호론자 아니냐? 그게 아니라. 아니야. 저도 주식하다가 넘어온 사람이에요. 응? 저 친하신 분 은행장 출신 나와가지고 그 옛날에 수백억 사모펀드 운영하시던 분이 서브프라임 때 자살하셨다고. 난 그때 그 충격이나 오래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근데 어찌됐든 간에 착실하게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5천만 원 가지고 막 신용 막 땡겨가지고 주식 뭐 1억 사고 이게 아니라 5천만 원 가지고 부동산을 사면 자산이 3억이에요. 주식은 5천으로 보통 5천에 주식 자산이 생기는 거고. 3천 되죠, 금방. 그렇죠. 근데 그게 수익률이 뭐가 막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종잣돈을 가지고 얼마나 안정적인 레버리지로 얼마나 큰 자산을 일구나 게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만 그게 가능하다? 근데 그거 몰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모르고 난 그 믿질 않고 시도를 안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처럼 적은 돈으로 자산을 늘리기 쉬운 나라는 없어요. 부동산은 특히.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분명하게 나왔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할 수 있는 거는 형도 말했지만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준비하는 기간에 할 수 있는 건 뭐다? 발표밖에 없어요. 개발 발표. 뭐 GTX도 있을 거고 뭐도 있고 또 오세훈 시장도 공교롭게 그분은 그 사람 자체가 발표하는 사람이에요. 발표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에 지금 강조하는 게 또 모아타운이잖아요. 신통도 공공기획에서 신통으로 만들었고 진짜 많은 데가 뻥뻥 터지면서 나올 때인데 그러면 적은 자본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예전처럼 2, 3천 가지고 이렇게 스노우볼을 만들 수 있는 시기는
지났죠. 예전력이 그렇죠. 지났죠. 왜냐하면은 소액 투자의 기준은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요. 소액 그러니까. 투자의 기준이. 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집값이 올라서가 아니에요. 그 돈이 내려가기 때문에 같은 돈을 가지고 계속 뭔가 지금 같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100가지인데 10년 있다가도 100가지 할 수 있다? 아니지. 10가지도 안 10가지도 남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옛날에 우리 만 원의 행복 본 게 엊그제 같은데. 진짜 그걸 진짜 일주일을 버티는데 그걸 진짜 어떻게? 잘했구나.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냐 진짜.